구글 갑질 방지법의 내용. 2020년 7월 구글이 인앱 결제 강제를 예고하자마자 국회는 바로 그 7월에 독점적 지위를 가진 앱마켓 사업자가 특정한 결제 수단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구글 갑질 방지법을 발의했다. 처음 발의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제50조의 1항 9호, 제22조의 9에 관한 내용이었다. 앱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 수단 강제, 부당한 앱 심사 지연 및 삭제, 타 앱마켓 등록 방해 등 앱마켓 사업자의 갑질 사례로 지적되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앱마켓 사업자의 의무 이행 실태 점검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실제로 글로벌 앱 마켓 사업자들은 국내 모바일 게임 리니지 M 등의 해당 앱 마켓 독점 출시를 강요하거나 구글의 경우 국내 웹툰 앱 레진 코믹스를 성인용 콘텐츠를 제공한다는 이유로 아무런 예고도 설명도 없이 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에서 일방적으로 삭제한 적이 있었다. 이렇게 관리의 범위를 넘어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구글 갑질 방지법이 발의된 것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입법 과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입법 과정은 쉽지 않았다. 처음 법안이 발의되고 나서 구글은 인앱 결제 의무화를 공식 발표했고 전방위 실태조사와 구글의 시장 지배적 남용 여부 조사와 함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진행되면서 구글과 인앱 결제 강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팽팽한 줄다리기를 했다. 그리고 구글은 최종적으로 연매출 100만 달러 미만은 수수료를 15%로 인하하고 웹툰, 웹소설, 오디오 등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결제 수수료는 일괄 15%로 인하, 적용 시기는 2022년 4월로 6개월 연장하는 방안까지 내놓았다. 구글이 몇 번의 적용 시기 연장과 수수료 인하 발표를 하면서 한국의 완화 정책을 폈지만 2021년 8월 구글 갑질 방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인앱 결제 강제를 금지한 세계 최초의 사례가 되었다. 그런데 구글 갑질 방지법은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한 것인데 왜 갑질 관련된 법이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아닌 전기통신사업법으로 다뤄지는 것일까?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의 적절한 운영과 전기통신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특별법의 성격을 갖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일반 법으로 앱마켓과 같은 플랫폼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구체적인 행위 규제를 규정하기 위해서는 일반 법보다 특별법인 전기통신사업법이 더 적합하다는 것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입장이다. 논란의 결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재석인원 188명 중 찬성 180명, 반대 0명, 기권 8명으로 가결됐다. 개정법은 앱마켓 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 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 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앱마켓 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여 앱마켓 산업 참여자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과기부 장관 또는 방통위가 앱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정부가 앱마켓과 관련된 분쟁 상황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이용자의 이익을 제어해야 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되었다. 또한 모바일 콘텐츠 등의 거래를 중개하는 공간을 앱마켓으로 정의하고 해당 앱마켓을 운영하는 앱마켓 사업자에 대한 이용자 및 모바일 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의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전기통신 사업자 중 앱마켓 사업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금지 행위 유형을 신설하였다. 개정 법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용자 및 모바일 콘텐츠 등 제공사업자 보호. 앱마켓 사업자는 모바일 콘텐츠 등의 결제 및 환불에 관한 사항을 이용약관에 명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앱마켓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미이행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나아가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은 앱마켓에서 모바일 콘텐츠 등을 등록 판매하기 위해 제공하는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과기부 또는 방통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앱마켓 사업자의 앱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모바일 콘텐츠 등의 결제 및 환불에 관한 사항을 이용약관에 명시하는 것 이외에 앱마켓 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구체적인 이용자 보호 의무의 내용이나
모바일 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실시될 수 있는 과기부 또는 방통위의 실태조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향후 개정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또한 잘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2. 햇마켓 사업자에 대한 금지행위 유형 신설. 이 개정법의 핵심은 햇마켓의 금지 행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제50조 1항 부분이다. 햇마켓 사업자가 관련 시장의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다음의 금지 행위 유형을 신설했다. 햇마켓 사업자의 위의 금지 행동이 의심되는 경우 방통위는 직권 또는 신고에 의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해당 금지 행위에 대해 햇마켓 사업자에게 금지 행위의 중지, 업무 처리 절차 개선 등을 명할 수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초안에 따르면 햇마켓 사업자가 법을 위반해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할 경우에는 위반 기반 매출액의 2%를,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거나 모바일 콘텐츠를 부당하게 삭제할 경우에는 매출액의 1%까지 과징금을 낼 수 있다. 올해 초 한국모바일산업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모바일 앱 기업 246곳이 햇마켓에 낸 인앱 결제 수수료는 전년 대비 29.8% 증가한 1조 6,358억 원이었다. 이 중 구글이 1조 529억 원, 애플이 4,430억 원, 원스토어가 1,391억 원을 차지했는데 구글과 애플이 인앱 결제를 강제할 경우 지난해 기준으로 구글은 210억 원, 애플은 88억 원 정도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3.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조정근거 마련.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 중 하나로 앱마켓에서의 이용요금 결제, 결제 취소 또는 환급에 관한 분쟁을 신설하여 앱마켓 사업자와 이용자 간 분쟁을 통신분쟁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규정했다. 이 내용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거래 행위의 요건과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 중복 규제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불공정 거래 행위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에 대한 규제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일반법과 특별법 관계에 있어 전기통신사업자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기통신사업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특히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는 방통위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로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처분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하여 전기통신사업법과 공정거래법의 중복 규제를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앱마켓 사업자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보다는 전기통신사업법이 우선 적용되어 공정위는 방통위가 이미 제지한 행위에 대해서는 동일한 사유로 다시 제재할 수 없다. 이렇게 신설된 규정들에 의해 구글은 기존에 시행하기로 했던 정책을 실현하기 어렵게 되었다. 3부에서는 구글과 애플의 반응 그리고 앱 생태계 전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